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오늘 마감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오후 6시에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말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던 송영길 전 대표가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자기 SNS를 통해서 경선 후보 등록 사실을 알리면서 6.1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 사람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박주민 의원, 또 열린민주당 출신의 정봉주, 김진애 전 의원, 김송일 전 정남 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 모두 6명이 신청을 했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 좀 인물난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경선 국면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송 전 대표의 이 서울시장 출마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패배에 어떤 책임이 있는 지도부였고 또 86 용태론을 주창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나고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지방선거에 이렇게 출마를 한다는 것이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당 내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의 결국 서울시장 출마 결정에 대해서 공개 비판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의 혁신을 위해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단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세게 얘기했네요. 핵심과 정곡을 찌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용기 있고요. 그다음에 젊음이 돋보이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세요? 예. 네네. 처음에는 이제 정통성이 좀 부족한 지도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권한을 위주로 본인이 많이 행사를 하고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저는 좀 많았어요. 당의 어떤 쇄신이나 혁신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흙탕물 속에서 이렇게 그 맑아지면서 새로운 그 샘물줄기, 아주 맑은 물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잘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저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네. 기여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은 세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민주당 당 내에서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이사했다고 할 때부터 일각에서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아예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것도 친문 성향의 일부 의원들이 바로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 13명이 입장문을 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 핵심 지역인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송 전 대표의 오파는 자칫 민주당 전체를 오만과 내로남불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반발했기 때문에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사퇴 발언,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상황을 다루는 여러분,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렇게 사실 우여곡절 겪었어요. 본인도 대선 치르면서 선거운동 치르면서 정말 불의의 이 피습도 당했고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출마 강행, 그래서 강행이라고 하면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배경은 뭘까요? 일단 아까 송영길 대표가 그 586 용태론 얘기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지금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희생.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지금 선거가 너무 어려운 판이니까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서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뭐 김남국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이 또 그 템플스테이 할 때 찾아도 가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건 아니죠. 송영길 대표가 나가겠다고 하면 젊은 사람이 누가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딱 전면에 나서는데 기존에 나오겠다고 했던 박주민 의원 등등 몇 분 빼고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쉽지 않은 선거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희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제일 와닿는 얘기는 김민석 의원이 한 얘기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전부 하산하라고 외치더니 혼자 등반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른바 86들이 지금 다 용퇴하고 있잖아요. 최재성 전 정무석 정계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자, 관련해서 비판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예. 이 명분과 또 이 신뢰 같은 것을 정치적 신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밟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마 이게 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송 전 대표의 약속은 이미 우상호, 김영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차기 총선에서 많은 의원들의 진로와 당의 결정,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비유적 표현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송탐대실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급기야. 네, 그 소탐대실이란 그 사자성어하고 운율을 맞춰서 송탐대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이 지금 이렇게 후보로 나서는 대의 명분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시장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네. 나는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설사 그러한 의도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흥행을 서울시장 경선의 그 흥행을 탐하다가 네. 지금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칫 민주당의 태도, 자세, 신뢰 문제로까지 연결돼서 네. 이게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설사 약간의 불쏘시개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네. 결국 소탐대실, 송탐대실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 옹호 목소리도 있어요. 뭐 늘 저기 지지하는 김남국 의원 등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뭐 임기 2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장 나가려면 당을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민주당 전체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또 지켜보겠습니다.